사격은 남자들이나 하는 거야. 여자가 뭘 안다고 총을 만지고 있어? 장병수 교관이 비아냥거렸다. 교관님, 훈련 계속하겠습니다. 담담하면서도 단호하게 아린이가 얘기했다. 오늘은 군인 이야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의 채널에 찾아오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자리한 육군 사격교육장은 이른 아침부터 총성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훈련장을 휩쓸고 지나가는 가운데 신병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아린이었어요. 23살의 아린은 다른 신병들과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총을 잡는 손에서는 흔들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아린은 말수가 적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은 모습에서는 군인다운 절제된 아름다움이 느껴졌죠. 사격장 한쪽에서는 다른 신병들이 서툰 자세로 총을 들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팔이 떨리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조준점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린만큼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장병수 교관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50대 중반의 장병수는 20년 넘게 이 훈련장에서 신병들을 지도해온 베테랑 교관이었어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의 그는 특히 여군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편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언제나 찌푸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격 훈련 받고 있습니다. 아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병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사격은 남자들이나 하는 거야. 여자가 뭘 안다고 총을 만지고 있어? 집에 가서 바느질이나 하지. 왜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나? 주변의 남자 신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아린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또 다른 몇몇은 장병수 교관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세한 변화조차 없었죠. 교관님, 훈련 계속하겠습니다. 아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그녀는 다시 총을 들어 올리며 조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병수는 더욱 비아냥거렸죠. 그는 팔짱을 끼고 아린을 노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좋아, 해봐. 어디 얼마나 하나 보자. 하지만 실망스러워도 울지는 마라.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신병들의 총성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명중이었습니다. 연달아 두 번째, 세 번째 총성이 이어졌고 모두 정확히 관역의 중심을 뚫고 지나갔어요. 심지어 네 번째, 다섯 번째 총알까지도 완벽하게 명중했습니다. 장병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약간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무뚝뚝한 얼굴로 돌아왔죠. 운이 좋았나 보네. 하지만 운으로는 오래 갈 수 없어. 사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아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총을 닫기 시작했어요. 총기 손질은 사격 훈련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린의 손놀림은 마치 수십 년간 총을 다뤄온 사람처럼 능숙했어요. 총의 각 부품을 분해하고 청소하는 과정이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어디서 총 만지는 법을 배웠지? 장병수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혼자 익혔습니다. 아린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장병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익혔다고? 말이 되나? 총기 분해까지 혼자 배웠다는 거야? 네, 말이 됩니다. 아린은 여전히 총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력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신병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할 때 아리는 여전히 홀로 남아 총을 닫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벌써 식당으로 향했지만 아리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장병수는 그런 아린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제가 뭔데 저렇게 차분하지? 분명 뭔가 있을 거야. 평범한 여자애가 아니야. 하지만 아리는 그런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오직 자신의 목표와 신념만이 중요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마음뿐이었죠. 편견과 무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난 이미 전국 1등을 해본 사람이야. 아린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든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깨뜨려 보이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사격 훈련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부대 게시판에 한 장의 공고가 붙었습니다. 제47회 군부대 사격대회 선발전 참가자 모집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아리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게시판 앞에 모여 공고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와, 이번에도 사격대회 하는구나. 한 남자 병사가 말했어요. 당연히 남자들만 나가겠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다른 병사가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아리는 조용히 공고문을 읽어보았어요. 참가 자격에는 성별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군이 참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죠. 그것이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선발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소 사무실 앞에는 남자 병사들이 줄을 서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15명 정도가 신청을 마쳤을 때 아린이 조용히 줄에 섰습니다. 아린이 왜 여기 있어? 앞서 있던 병사가 의아해했어요. 나도 신청하려고요. 아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아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죠. 진짜로? 농담 아니야? 여자가 사격대회에 나간다고? 아린은 전혀 개의치 않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순서가 되어 신청서를 받아들고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때 장병수 교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소라는? 장병수가 물었어요. 교관님, 강아린이 사격대회 선발전에 신청한다고 해요. 한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장병수는 아린을 바라보며 빙긋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비아냥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하네. 용기 하나는 인정해줘야겠어. 신청서 작성 완료했습니다. 아린이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장병수는 신청서를 받아들고 훑어보았습니다. 좋아. 부서지기엔 딱 좋은 기회겠지. 현실을 깨닫게 될 거야. 아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진짜 나갈 생각인가 봐. 망신당하러 나가는 거지, 뭐. 여자가 남자들이랑 어떻게 경쟁해? 며칠 후 선발전 참가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총 1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유일한 여성은 강아린뿐이었어요. 명단을 본 병사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신기해했고 어떤 이는 걱정했으며 또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죠. 진짜 나가는구나. 용기는 대단해.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지. 사격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 아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자신만의 훈련을 계속했어요. 다른 병사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아리는 사격장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총기 분해와 조립을 반복하고 조준 자세를 점검하며 호흡법을 연습했죠. 선발전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장병수가 아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포기 안 할 거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린이 대답했어요. 이유가 없다고? 장병수가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하지만 나중에 울면서 후회해도 늦어. 아린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후회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장병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린의 말에서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그래, 좋아. 그 자신감이 얼마나 갈지 보자. 선발전 전날 밤, 아린은 홀로 사격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달빛이 사격장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아린은 총을 들지 않은 채 조준 자세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고등학교 시절 처음 사격을 시작했을 때의 떨림, 첫 대회에서 느꼈던 긴장감, 그리고 전국대회 우승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내일이면 다시 시작이야. 아린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른 병사 몇 명이 사격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강아린 어떻게 될까? 당연히 꼴찌지. 여자가 남자들이랑 어떻게 경쟁해? 그래도 용기는 인정해줘야 돼. 용기만으로 되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아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열정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준비되어 있어. 아린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격장을 떠났어요. 내일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선발전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분하게 준비를 마쳤어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작이야. 모든 편견을 깨뜨릴 시작. 선발전 당일 오전 9시 사격장에는 16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모든 이들의 시선이 유일한 여성 참가자인 아린에게 쏠려 있었어요. 아린은 다른 참가자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자, 모두 모였군. 장병수 교관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선발전에서 상위 5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규칙은 간단해. 50m 거리에서 10발씩 쏘는 거야.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장병수의 시선이 아린에게 머물렀어요. 그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총기는 추첨으로 배정한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야. 장병수가 덧붙였어요. 총기 추첨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나씩 번호를 뽑았고 각자에게 총기가 배정되었어요. 아린의 차례가 되었을 때 장병수는 특별히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아린, 내 번호는 12번이군. 자, 이 총을 받아. 아린이 받은 총을 보는 순간 주변의 몇몇 참가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총은 다른 총들에 비해 명백히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총신에는 작은 흠집들이 있었고 개머리판도 약간 휘어져 있었죠. 이 총,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한 남자 참가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이상해? 다 똑같은 총이야. 장병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불만 있으면 나가도 돼. 아린은 아무 말 없이 총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총기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개머리판의 나사를 몇 개 조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조준기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장병수가 물었어요. 총기 점검입니다. 사격 전 기본이죠. 아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린의 손놀림을 보던 다른 참가자들이 조금씩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마치 수십 년간 총을 다뤄온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총의 각 부분을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장병수조차 그 모습을 보며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아린이 말했어요. 그래, 좋아.
그럼 시작하자. 장병수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참가자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10발 중 6발을 명중시켰어요. 두 번째 참가자는 7발, 세 번째는 5발을 맞췄습니다. 차례대로 사격이 이어지면서 점수들이 공개되었죠. 드디어 아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격 위치에 서서 총을 들어 올렸어요.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아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준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탕! 관역을 확인하던 심판이 외쳤어요. 10점. 두 번째 총성. 탕! 10점. 세 번째. 탕! 10점. 연달아 이어지는 만점에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장병수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네 번째. 탕! 10점. 다섯 번째. 탕! 10점. 이제 주변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죠. 6번째부터 9번째까지도 모두 10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발만 남았어요. 아린은 잠시 총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준 자세를 취했어요. 마지막 10번째 총성. 탕! 10점. 심판의 목소리가 사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한 만점이었어요. 아린은 조용히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격장 입구 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군단 참모 한 명이 박수를 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린의 사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 같았어요. 대단합니다. 완벽한 사격이었어요. 참모가 말했습니다. 혹시 이전에 사격 경험이 있나요? 아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조금 있습니다. 조금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한데요? 참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장병수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선발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린이 1등이었어요. 만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말이죠. 2등부터 5등까지의 참가자들도 발표되었지만 모든 관심은 아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본선 진출입니다. 참모가 아린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린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는 가운데 장병수는 혼자 남아 아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린은 총기를 반납하며 마지막으로 장병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장병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아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발전이 끝난 지 사흘 후 군단장실에서는 조용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군단장 김정호 대령과 참모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강아린 이병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사참모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김정호 대령이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린의 기본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그녀의 사격 경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2019년 전국 고등부 사격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 대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네, 확인해 본 결과 사실입니다. 당시 기록도 상당히 뛰어났어요. 그런데 대학 진학 후 갑자기 사격을 그만두었더군요. 김정호 대령은 계속해서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아린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도 있었고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 시절의 아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똑같이 단단했습니다. 왜 이런 경력을 숨겼을까요? 작전 참모가 물었어요. 그것도 궁금하네. 보통은 자랑하고 싶어 할 텐데 말이야.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인사참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병수 교관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김정호 대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뭔가 나왔나? 네. 1998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부정행위로 실격된 기록이 있습니다. 동료 선수의 총기 부품을 몰래 바꿔치기한 사건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해봐. 대령이 요청했어요. 당시 장병수는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 상대였던 선수의 총기 조준기를 몰래 조작했다가 적발되었어요. 즉시 실격 처리되었고 한국사격연맹에서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정호 대령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군에 들어온 거군.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 이후로는 민간 사격계에서 완전히 발을 끊고 군복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선발전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작전 참모가 물었습니다. 강아린 이병이 받은 총기를 점검해 본 결과 조준기가 미세하게 조작되어 있었어요. 일반인은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말이죠. 김정호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만점을 쐈다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건 아린 이병이 사격 전에 그것을 알아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기를 받자마자 세심하게 점검하고 조정했다고 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조작된 총기로도 만점을 쏜 것도 놀라운데 그것을 미리 알아채고 대처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장병수 교관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대령이 물었어요. 일단 조용히 조사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은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어요. 한편 같은 시각 장병수는 자신의 숙소에서 초조하게 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선발전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린의 완벽한 사격도 그렇고 마지막에 한 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설마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장병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1998년 자신의 실격 사건을 다룬 기사였어요. 그 기사를 보며 장병수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국가대표가 될 뻔했던 그 순간. 하지만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모든 걸 잃었던 그날. 그 이후로 20년 넘게 숨어 지내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웠어요. 이번엔 괜찮을 거야. 증거가 없어. 장병수가 자신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린의 실력을 직접 본 이상 그녀가 단순한 신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부대 식당에서 아린과 다른 병사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선발전 이후로 아린을 보는 시선들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린아, 정말 대단했어. 만점이라니. 한 동기가 말했어요. 운이 좋았어요. 아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실력이지. 총기도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던데 어떻게 그렇게 쐈어? 아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총이 문제가 아니라 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때 멀리서 장병수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린과 눈이 마주쳤지만 장병수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린은 그런 장병수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교관님이 요즘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 보다. 또 다른 병사가 대답했어요. 아린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발전 때 받은 총기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굳이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곧 본선이겠네. 아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어요. 전국 사격대회 본선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내 사격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였어요. 아린은 버스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정식 사격장의 냄새였죠. 와, 여기가 그 유명한 올림픽 사격장이구나. 함께 온 동료 선수가 감탄했어요. 아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곳은 아린에게 낯선 장소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여러 번 와본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와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모든 편견을 깨뜨려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사격장 입구에서는 군단장 김정호 대령과 참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아린의 정체가 밝혀진 이상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강아린 이병, 컨디션은 어떤가? 김정호 대령이 물었어요. 좋습니다. 아린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긴장되지 않나? 상당히 큰 대회인데. 아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이 아닙니다. 김정호 대령과 참모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제 아린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본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선수 등록을 마치고 사격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린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관중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기자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특히 여군 사격 선수라는 화제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었죠. 저기 여군 사수가 앉아 있네. 한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정말 신기하다. 군에서 여성이 사격대회에 나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린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었거든요. 경기 준비 시간 동안 아린은 혼자 조용히 스트레칭을 했어요. 그때 한 명의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사격연맹의 임원이었어요. 혹시 강아린 선수인가요? 그가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연맹기술위원 박성훈이라고 해요. 혹시 2019년 전국 고등부 대회 금메달리스트 맞으시죠? 아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역시 그때 경기를 직접 봤었거든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격을 그만두셨던 건가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다시 돌아와 주셔서 기쁩니다. 오늘 경기 기대하고 있겠어요. 박성훈이 떠난 후 아린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사격을 시작했을 때의 설렘, 첫 대회에서 느꼈던 긴장감, 그리고 전국대회 우승의 순간까지. 그때 어머니가 관중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 쳐주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아린이 사격을 시작하는 것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해 주셨거든요. 아린아,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24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아린은 12번째 순서였어요. 앞선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며 아린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린의 차례가 되었을 때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사격 위치에 서서 총을 들어 올렸어요. 첫 번째 총성, 탕, 10점. 두 번째, 탕,
10점. 세 번째, 탕, 10점. 연달아 이어지는 만점에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고 해설자의 목소리도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강아린 선수가 연속으로 만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도 모두 10점이었어요. 이제 관중석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홉 번째 총성, 탕, 10점. 이제 마지막 한 발만 남았어요. 아린은 잠시 총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정적이 흘렀어요. 심지어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린은 다시 총을 들어 올렸어요. 조준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의 미소, 첫 우승의 기쁨, 그리고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편견들. 마지막 총성, 탕, 10점. 심판의 목소리가 사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한 만점이었어요. 관중석에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린은 조용히 총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대단합니다. 강아린 선수가 완벽한 만점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해설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린이 시상대 맨 위에 올라섰을 때 관중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김정호 대령과 참모들도 감동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금메달이 아린의 목에 걸렸을 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번 우승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편견을 깨뜨린 승리였거든요. 어머니, 해냈어요. 아린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뉴스와 인터넷에는 아린의 우승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어요. 여군 사수의 완벽한 복귀, 편견을 깨뜨린 금메달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린은 조용히 혼자 있었어요. 메달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전국 사격대회 우승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부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린이 식당에 들어서자 모든 병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시선으로 아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린아, 정말 대단해. 뉴스에서 봤어. 한 동기가 흥겁게 말했어요. 우리 부대에 이런 실력자가 있었다니. 다른 병사도 감탄했습니다. 아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 덕분입니다. 그런데 식당 한쪽에서는 장병수가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어요. 아린과 눈이 마주쳤지만 장병수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아린은 군단장실로 호출되었어요. 김정호 대령은 밝은 표정으로 아린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대령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왜 그동안 내 경력을 숨겼던 거지? 아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훈련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실력이면 처음부터 특기병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진짜 실력인지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편견 없이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김정호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등학교 졸업 후 사격을 그만뒀던 거야? 아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열심히 응원해 주셨는데 어머니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힘들었겠네. 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총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군에 와서 다시 총을 잡게 되니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응원해 주시던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김정호 대령은 아린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히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깊은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선발전 때 총기에 문제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나? 아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했던 거야? 문제 삼고 싶지 않았어요. 제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아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장병수 교관님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정호 대령은 놀랐어요. 아린이 장병수의 과거까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같은 시각 장병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저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장병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아린이 들어왔습니다. 장병수는 깜짝 놀라며 저녁 신청서를 급히 서랍에 넣었어요. 교관님, 안녕하세요. 아린이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린은 조용히 장병수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져온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아린이 말했습니다. 장병수는 당황스러워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격 표적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린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을 때의 표적지였어요. 왜 이걸 나한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격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진짜 실력자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다고요. 장병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린의 말이 자신의 가슴을 깊이 찔렀거든요. 교관님도 한때는 훌륭한 사수셨잖아요. 실수 하나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넌 다 알고 있었구나. 장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장병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여 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장병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과는 저에게 할 일이 아니에요. 교관님 자신에게 해야죠. 아린은 조용히 일어섰어요. 저는 교관님께 많이 배웠어요. 사격 기술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요. 내가 뭘 가르쳤다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관님이 아무리 어렵게 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장병수는 말할 수 없이 고마웠어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고마워하는 아린의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장병수가 물었어요. 계속 사격을 할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계실 테니까요. 아린이 사무실을 나간 후 장병수는 서랍에서 저녁 신청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대신 다른 종이를 꺼내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부대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고가 붙었습니다. 사격부 지도교관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장병수가 자원해서 사격부 코치가 되겠다는 신청서였습니다. 아린은 그 공고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전국 사격대회 우승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린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군 체육학교에서 새로운 사격 대표팀 코치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야. 어떻게 생각해? 김정호 대령이 물었어요. 아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코치가 된다는 것은 선수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린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며칠 후 서울 태릉에 위치한 국군 체육부대에서는 아린의 코치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기자들도 대거 몰려와 위촉식을 취재했습니다. 강아린 중사를 군 사격 대표팀 코치로 위촉합니다. 장관이 위촉장을 전달했어요. 아린은 위촉장을 받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린의 소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관심을 이제 후배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아린이 간단히 말했어요. 위촉식이 끝난 후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린의 마지막 시범 사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실력을 직접 보고 싶어 했거든요. 사격장에는 수백 명의 관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학생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아린 중사가 보여줄 시범 사격은 특별합니다. 진행자가 설명했어요. 회전하면서 사격하는 고난도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회전 사격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었거든요.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아린은 사격 위치에 섰어요.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아린은 천천히 몸을 회전시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회전과 함께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명중이었어요. 두 번째 회전, 탕, 또 명중. 세 번째 회전, 탕, 역시 명중.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모든 총알이 정확히 관역의 중심을 뚫고 지나갔어요.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회전을 마친 후 아린은 조용히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관중들을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총은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아린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남자의 목도 여자의 목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삶의 전부였을 뿐입니다. 관중석에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과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멋있어요. 한 여학생이 소리쳤어요. 저도 사격 배우고 싶어요. 다른 학생도 외쳤습니다. 아린의 시범 사격 영상은 그날 저녁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어요. 인터넷에서는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여군 사수 강아린 중사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대단한 반응이네요. 국방부 공보관이 말했어요. 하루 만에 가장 많이 검색된 군인이 되었어요. 아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린은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격을 했어요. 어머니가 응원해 주시던 그때처럼 마음이 따뜻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어요. 아린은 그 미소를 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아린에게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자서전 출간을 제안했고 광고회사에서는 모델 제의를 해왔어요. 하지만 아린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한 가지만 수락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특강이었어요. 저는 화려한 무대보다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고 싶어요. 아린이 말했어요. 전국의 학교들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특히 여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린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첫 번째 특강은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열렸어요. 강당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린이 무대에 오르자 학생들이 열렬한 박수로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강아린입니다. 아린이 인사했어요. 선배님 사랑해요. 한 학생이 소리쳤어요. 아린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처음 사격을 시작했을 때의 설렘, 첫 대회에서 느꼈던 긴장감, 그리고 어머니를 잃고 방황했던 시절까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학생들은 조용히 아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편견과 마주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력과 노력이 모든 편견을 깨뜨릴 수 있을 거예요.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의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배님, 앞으로도 계속 사격을 하실 건가요? 아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요. 여러분 같은 후배들과 함께 말이에요. 아린이 코치로 임명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태릉 국군 체육부대 사격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남성 위주였던 사격부에 이제는 여성 선수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린의 영향이었죠. 오늘은 새로운 신병이 온다고 했지? 아린이 부코치에게 물었어요. 네, 18살 여자 신병이에요. 사격 경험은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험이 없는 것도 좋았어요. 선입견 없이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거든요. 오후 2시 사격장에 새로운 신병이 도착했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의 소녀였어요. 긴장한 듯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반가워요. 강아린 코치예요. 아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긴장 많이 되죠? 네. 저 정말 총 같은 거 무서워해요. 괜찮을까요? 아린은 정민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봤어요. 처음 총을 잡았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겁이 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겁도 명중시킬 수 있어요. 아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민의 눈이 커졌어요. 겁을 명중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오히려 집중력이 되거든요. 아린은 정민을 사격장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다른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민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 선수들도 여럿 있었어요. 저 선수들도 처음에는 다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정민은 자신감 있게 사격하는 선수들을 바라보며 놀라워했어요. 특히 한 여성 선수가 연속으로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리는 정민에게 기본 자세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총을 잡는 법, 조준하는 법, 호흡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총은 무거운 게 아니라 묵직한 거예요. 그 무게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정민은 서툰 손으로 총을 들어 올렸어요. 처음에는 팔이 떨렸지만 아린의 격려에 힘입어 점점 안정된 자세를 잡아갔습니다. 좋아요. 이제 조준해 볼까요? 첫 번째 사격에서 정민은 관역을 마치지 못했어요. 총알은 관역 한참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실망으로 어두워졌어요. 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첫 번째 치고는 훌륭해요. 아린이 격려했어요. 제가 처음 쏠 때는 관역판도 못 맞췄거든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사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거죠. 그날부터 정민의 특별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아리는 개인 시간까지 내어가며 정민을 지도했습니다. 기본 자세 연습부터 시작해서 조준 연습, 호흡법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정민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관역도 마치지 못했던 정민이 이제는 관역 안쪽에 총알을 박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치님, 마쳤어요. 정민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축하해요. 정말 잘했어요. 아리는 정민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뻤습니다. 이것이 코치의 보람이구나 하고 느꼈죠. 석 달 후 정민은 부대 내 사격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비록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중간 정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정민에게는 엄청난 발전이었어요. 코치님, 정말 감사해요. 코치님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정민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아리는 혼자 사격장에 남아 있었어요. 조용한 사격장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장병수 교관과의 첫 만남, 편견과 무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낸 순간들까지 문득 장병수 교관 생각이 났어요.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리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관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아리나, 반갑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신병들 사격 지도하고 있는데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어. 편견 없이 격려와 응원으로 말이야. 아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장병수도 변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리는 정민과 다른 선수들을 모아놓고 특별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격은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코치님은 어떻게 그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셨어요? 한 선수가 물었어요. 아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강한 마음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더욱 강해져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머니, 동료들, 그리고 아린이 선수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같은 후배들이에요. 훈련이 끝난 후 아린은 사격장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찾은 진짜 꿈인 것 같아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리는 그 미소를 보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사격장을 나서는 아린의 뒷모습은 당당했어요. 이제 그녀는 누구와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을 내려놓았지만 더 큰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린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